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밀번호 저장과 해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행 금고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언젠가 뚫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합니다. 그래서 금고가 털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현금이 아니라 본인만 풀 수 있는 무언가이길 바라죠. 비밀번호 저장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언젠가 유출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유출돼도 비밀번호만은 지킬 수 있게 저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저장해야 안전한지 그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왜 비밀번호 저장이 중요한지, 그리고 평문 저장과 해시 저장의 차이부터 봅니다. 그 다음 해시와 암호화가 어떻게 다른지, 단순 해시의 한계는 무엇인지 다룹니다. 이어서 솔트로 레인보우 테이블을 막는 원리, 느린 해시가 왜 안전한지, 비크립트의 동작과 로그인 검증 흐름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인코더로 구현하는 법과 실무 주의점,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저장의 출발점은 마음가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뚫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도 비밀번호만은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저장 방식이 마지막 방어선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사용자들은 보통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 한 곳이 유출되면 그 사용자의 다른 서비스까지 위협받습니다. 표를 보시면 평문으로 저장한 경우 DB가 유출되는 순간 모든 계정이 즉시 탈취되고 심지어 내부자가 조회하면 비밀번호가 그대로 보입니다. 반면 안전하게 해시로 저장하면 유출돼도 원본 복원이 매우 어렵고 내부자가 봐도 해시값만 보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평문 저장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받은 그대로 저장하면 DB가 유출되는 순간 모든 계정이 그냥 탈취됩니다. 초킹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오른쪽은 해시 저장입니다. 비밀번호를 단방향 해시로 변환해서 저장하면 DB가 유출돼도 그 해시 값에서 원래 비밀번호를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단방향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비밀번호에서 해시 값은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해시 값에서 비밀번호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이 단방향성 덕분에 해시 값을 손에 넣어도 원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해시와 암호화의 차이입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가 아니라 해시로 저장합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암호화는 양방향입니다. 키를 가지고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필요하고 그 키가 유출되면 전부 풀려버립니다. 반면 해시는 단방향입니다. 복원이 안 되고 키도 없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암호화는 나중에 다시 읽어야 하는 데이터에 씁니다. 반면 해시는 비밀번호처럼 원래 값을 다시 알 필요 없이 대조만 하면 되는 값에 씁니다. 생각해보면 비밀번호는 우리가 원래 값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맞는지 대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복원되는 암호화가 아니라 복원 안 되는 단방향 해시가 맞는 겁니다. 암호화로 저장하면 키 유출 시 전부 복호화되니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해시로 저장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샤이오르 같은 일반적인 해시 함수로 비밀번호를 한 번 돌려서 저장했는데도 대량으로 뚫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같은 비밀번호는 항상 같은 해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흔한 비밀번호들을 미리 해시해서 거대한 표로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1, 2, 3, 4 같은 흔한 값들의 해시는 이미 다 계산되어 표에 들어있는 거죠. 유출된 해시 값을 이 표에서 찾기만 하면 원래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마다 다른 무작위 값인 솔트를 섞어서 해시합니다. 그러면 같은 비밀번호라도 전부 다른 해시가 됩니다. 둘째, 일부러 느린 해시 함수를 써서 대량 계산 자체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솔트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솔트가 없는 경우 같은 비밀번호는 항상 같은 해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둔 레인보우 테이블로 바로 역추적이 됩니다. 오른쪽 솔트를 적용한 경우 사용자마다 다른 무작위 솔트를 비밀번호에 더해서 해시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밀번호 1, 2, 3, 4를 쓰는 사용자가 100명이어도 솔트가 다 다르니까 저장되는 해시 값이 전부 달라집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둔 표가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솔트가 섞인 해시는 그 표에 없으니까요. 결국 공격자는 사용자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의 솔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뚫던 걸 하나씩 따로 공략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방어가 느린 해시입니다. 좀 의외인데 비밀번호 해시는 빠르면 안 됩니다.
일반 해시와 정반대 요구사항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차 같은 일반 해시는 매우 빠릅니다. 데이터 무게성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라 빠른 게 미덕이죠. 초당 수십억 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크립트 같은 비밀번호 해시는 일부러 느리게 만듭니다. 목적이 무차별 대입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느린 게 안전할까요? 빠른 해시는 공격자가 솔트를 알아내도 초당 수십억 개씩 비밀번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트가 있어도 흔한 비밀번호는 금방 뚫립니다. 반면 느린 해시는 한번 계산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초당 시도 횟수가 수천의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대량 추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상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한 번만 계산하니 0.1초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수십억 번 시도해야 하는 공격자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이 솔트 생성과 느린 해시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비밀번호 전용 함수가 비크립트입니다. 비크립트는 결과 문자열 하나에 여러 정보를 함께 담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고리즘을 식별하는 버전, 반복 횟수를 정하는 코스트값, 자동으로 생성된 무작위 솔트, 그리고 최종 해시 결과가 한 문자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트가 중요합니다. 코스트는 이 일을 그 값만큼 거직젝토리 고반 횟수로 반복한다는 의미라서 값을 1만 올려도 계산량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빨라져서 공격이 쉬워지면 우리는 코드를 바꿀 필요 없이 코스트 값만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리한 점은 솔트가 결과 문자열 안에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트를 별도 컬럼에 따로 저장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시 문자열 하나만 저장하면 검증할 때 거기서 솔트를 꺼내 쓰는 거죠. 그럼 저장된 해시로 로그인은 어떻게 검증할까요? 화면의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그인할 때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DB에서 그 사용자의 저장된 해시를 꺼냅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시합니다. 이때 저장된 해시 안에 들어있는 솔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새로 만든 해시와 저장된 해시를 비교해서 일치하면 로그인 성공, 다르면 실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장된 비밀번호를 복호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방향 해시라 복호화 자체가 안 되니까요. 대신 입력값을 매번 새로 해시해서 저장된 해시와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비밀번호가 뭔지 끝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직접 구현하면 실수하기 쉬우니 스프링에서는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인코더를 씁니다. 코드를 보시면 패스워드 인코더를 bin으로 등록하는데 패스워드 인코더 팩토리즈의 create delegating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위임 인코더라고 부르는데 여러 인코더를 묶어두고 기본을 비크립트로 씁니다. 이 방식의 똑똑한 점은 저장되는 해시 앞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지 이름을 붙여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바꾸더라도 예전에 다른 알고리즘으로 저장된 비밀번호도 그대로 검증이 됩니다. 알고리즘 교체에 유연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솔트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트 생성도, 비교도 인코더가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실제 저장과 검증 코드입니다. 유저 서비스의 패스워드 인코더를 주입받았습니다. 바입을 처리하는 레지스터 메서드를 보시면 인코드로 평문 비밀번호를 해시로 변환한 다음 그 해시만 저장합니다. 평문은 절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보시면 매치스라는 메서드로 입력된 비밀번호와 저장된 해시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값을 해시해서 문자열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치스가 저장된 해시에서 솔트를 꺼내고 같은 방식으로 입력값을 해시해서 안전하게 비교하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코드로 저장하고 매치스로 검증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직접 비교 금지입니다. 반드시 매치스를 쓰고 해시 값을 이퀄스로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코스트 설정입니다. 너무 낮으면 공격에 취약하고 너무 높으면 로그인 응답이 느려지니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평문 로깅 금지입니다. 로그나 예외 메시지에 비밀번호가 찍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의외로 흔한 유출 경로입니다. 넷째, 전송 구간 보호입니다. 저장을 해시로 해도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서버로 오는 동안은 평문이니 HTTPS로 보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밀번호 정책입니다. 요즘 권고는 길이를 우선하고 주기적으로 강제 변경시키는 건 오히려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해시로 저장해도 전송 중 평문은 별개 문제라 HTTPS로 가로채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치스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저장된 해시에서 솔트를 꺼내 같은 조건으로 다시 해시해서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문자열 비교로는 애초에 검증이 안 되고
매치스가 안전한 비교까지 처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평문으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유출 시 전 계정이 탈취되니까요. 반방향 해시로 저장하면 복원이 불가능하고 대조만 하면 되는 비밀번호에 적합합니다. 솔트는 사용자별 무작위 값으로 레인보우 테이블을 무력화하고 느린 해시는 무차별 대입을 방어합니다. 비크립트는 솔트와 코스트를 결과에 함께 담아 관리를 편하게 해주고, 검증은 복호화가 아니라 입력값을 다시 해시해서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실무 적용 팁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밀번호는 반드시 비크립트 같은 전용 해시로 저장하고 평문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코더를 쓰고 직접 솔트나 비교 로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코스트는 응답 시간을 측정해서 0.1초 안팎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넷째, 저장 보안과 별개로 HTTPS로 전송 구간의 평문을 보호합니다. 오늘 비밀번호 저장과 해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